라디오 매거진 부산에서 마련하는 신년 특집 대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2015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부산 시민에게 새해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2015년 새해 이제 시작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 시민들 건강하시고 안전한 도시 되기를 바라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을미년 올해 모든 것이 양처럼 차분하고 또 순탄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경제도 시민들의 삶의 질도 좀 더 좋아지고 또 부산의 행복 지수가 훌쩍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해 시정 목표와 또 중점 추진 방향도 정하셨을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은 민선 6기 이제 부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더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부산을 매력과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글로벌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그리고 2028년도 하계올림픽, 그리고 2030년도에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서부산 시대도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가 융성하는 그런 부산의 새 시대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라든가 네. 도시 안전 문제라든가 또 도시 재생 3대 정책 그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요. 실민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서부상권 개발 등을 통해서 이제 낙동강 시대를 활짝 열어서 부산을 새롭게 만드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장 선거 때도 말씀하셨던 네, 것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부산 경제도 그렇고 나라 경제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추진돼 갈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네. 설명해 주실런지. 그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제 부산 시민들이 행복한 시민 그리고 건강한 부산에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제 시장으로서의 꿈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도시 환경 문제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좀 이렇게 그렇죠. 융성해야 되고 말하자면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기업을 유치해서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 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일자리 만드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에서 상주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좀 없애기도 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R&D 투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학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와 또 기술을 대학이라든가 연구시설로부터 이렇게 맞춤형 기술을 이렇게 전수받고 또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인재를 공급하고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좀 더 강하고 좀 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밖으로부터 우리 이제 부산에 좀 제대로 된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참 없습니다. 한진중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부산은행이라든가,
또 르노 상승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좀 비교적 우리 부산의 어떤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혜택도 드려야 될 것이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혜택 이런 것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을 좀 알려야 되겠다. 너무 부산을 모르고 있다. 기업 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네. 마찬가지고 글로벌리 또 외국의 사람들도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매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관심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관광을 하러 들어올지 할 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산을 알리는데 좀 집중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요즘 이제 한류 붐을 타고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산을 소재로 해서 좀 만들어서 한류 붐을 좀 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사민정 지금 우리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다 또는 우리 부산에 투자를 하겠거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이 경직된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관행 이런 것들도 좀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 측하고 저희 기업 측하고 저희 관하고 정치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해서 팀을 네. 만들어서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대기업체도 좀 찾아다니고 또 해외에 있는 업체들도 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사가 힘을 합해서 좋은 기업 활동을 좋았던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마케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을 아시고 또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더 많은 회사를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 동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순유출 인구가 줄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 말씀하신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취임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아직 확연한 어떤 구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산에 그래도 출생률이 한 5,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서 세종시라든가 그다음에 제주도 두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출생률이 가장 최근에 와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기관 이제 이전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이제 올해 말로서 마무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혁신기관 이전이라든가 또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유턴하는 기업, 네. 개성공단에서 유턴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안착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좀 26년 만에 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통계는 한 5,500명이 더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아가지고 5,500명 정도 인구가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다만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신발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업체들이 우리 부산에 이제 유입을 쏙쏙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제강 우리 이제 부산의 이제 간판 대기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업 부서를 부산으로 복귀를 그렇습니다. 시켜서 부산에서 이제 경쟁력을 한번 더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요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100대 기업 안에 든 기업이 별로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남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약 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 50대 순위 안으로 이렇게 드는 업체입니다. 또 이제 성우 하이텍이라고 자동차 이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한 94위 정도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만들어져서 부산에서 성장한 기업이 요 최근에 와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00대 기업 안에 들었다는 그런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 이것도 앞으로 우리 부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고무적인 그런 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부산에 상주하고 있는 부산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중견기업으로 크고 대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각종 규제의 개혁과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과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게임 산업이라든가 영화 영상 산업 쪽으로도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서 정말 대박 나는 그런 그 기업체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역시 가덕 신공항 건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또 다른 방향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단독으로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경제라든가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뭐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소통, 교육, 네. 사람과 물자가 서로 교류를 빈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알고 그래야 관심도 가지고 관광도 오고 투자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공항과 항만과 철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은 이제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는 그렇습니다. 좋은 항구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해양 수도로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철도도 KTX가 이미 서울 연결이 돼서 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그 대륙횡단철도하고 연결만 된다고 한다면 부산이 유라시안 이니시어티브 네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또 항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북극 항로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유럽과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또 부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공항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항의 엽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1시간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자꾸 주장을 합니다. 자기 도시 가까이에 공항을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요. 누구나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항이 자기 도시에 가까이 있으면은 자기 지역 발전이 되는 것은 뭐 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이런 이제 도시의 어떤 그 뭐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곳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네. 이것을 판단해서 입지를 선정해 달라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세계 10위권의 수출입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 개국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크고 이제는 좀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관문 역할을 하는 어떤 공항이 네.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울산과 경남 같은데 이 지역적인 그 산업의 어떤 그 분포들을 보면 굉장히 네, 중요한 경제적으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의 저 자동차 문제라든가 창원의 기계, 그 다음에 사천의 항공, 그 다음에 여수의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하고 엮여져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산업군을 구성을 하고 부산이 그 한가운데서 제대로 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수도권과 또는 영남권과 이 두 축으로 해서 앞으로 한층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24시간 안전하게 내리고 뜨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적지가 부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덕도 그 공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갈까 이런 입장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더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의 어떤 한 부서의 입장이 아닌 국가 전체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는 이제 관행 자체가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SOC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기관 산업 공항이 그렇죠. 중요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해와야 된다라고는 그런 관행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법이 없고 또 이제 민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중앙정부가 결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100% 민자 유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중앙정부가 한 50% 투자를 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단체와 민간 부분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 50%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해외의 이제 그 어떤 기업들도 또 국내의 기업들도 민자 가덕도에 신공항을 한다면 민자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피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민간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도 또는 해외에서 생각을 할 때도 가덕도 신공항이야말로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하루빨리 국토교통부의 그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국가 전체의 그 시각에서 소신 있게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첫 인사 말씀에서도 이 안전한 도시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것이 고리 1호기입니다. 네. 이제 2017년이면 10년 연장 사용 승인이 이제 끝나는 해이기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이만큼 됐으니까 좀 이제 상식을 이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원칙을 지키고 미리 대비하는 그런 사회가로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원자력 관계 당국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에너지 수급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 또 에너지 가격이 증가를 하면 서민 생활이라든가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도 고려 원자력 1호기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 향후 앞으로 다른 어떤 원자력 발전 시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그런 아마 염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수명 30년 됐고 지났고 그 이후에 임기 한 10년 정도 더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고장 날 때까지 안전하지 않을 때 갔어야 이것을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원칙 없는 정책은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아직 아깝기도 하고 또 아직 안전하고 쓸만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어떤 위험에 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배로를 하는 그런 관행을 정착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고리 1호기의 발전량 자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리 원자력 1호기를 배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든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차라리 원자력 해체 종합기술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원자력 해체 기술을 우리 아직 멀었거든요. 한 70% 정도밖에는 해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고급 어떤 기술은 아직도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로시키면서 더불어 원자력 그 종합해체기술센터 만들어서 그 기술력도 확보해서 원자력을 안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하고 또 해체기술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시장에도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2017년도 그 배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산시장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선 6기 부산시정에 6개월을 보내면서 지난 연말에 부산시에 그야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네, 이번 이제 조직 개편은 사실 우리 부산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경영 진단이라든가 조직 진단을 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관료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했을 때,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가 작았을 때의 어떤 조직 체계 그대로 확장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과거에는 이제 엘리트 행정 공무원들의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급자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사회가 다양하게 되고 우리 시민들도 다양한 어떤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강합니다. 그 요구가. 그리고 이제는 수요자 위주, 소비자 위주의 어떤 서비스 체계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측면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빨리빨리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일하는 중심 체제로의 그런 이제 조직 체계 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민 소통 기능이 취약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또 각 부처마다 이제 칸막이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네. 거로 인해 가지고 특히 재난이라든가 있을 때에 제대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략기획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시정혁신평가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도시가 이제 공무원의 행정 조직이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든가 도시 전체의 어떤 그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직 못 되었습니다. 네. 다만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만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전략기획 컨트롤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만들었고요. 또 행정 지원 조직과 연계 기능을 분산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선거할 때도 시민 중심, 현장 우선, 또 책임 시정 이렇게 원칙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신에 기반을 해서 조직 개편을 했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을 통해서 민선 6기의 어떤 비전, 인재, 사람, 기술, 그리고 문화를 융성하는 도시가 잘 되고 또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직 개선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끝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고 할까요? 부산 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민선 6기 부산이 이제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민선 6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조직과 인사혁신을 통해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할 채비를 갖추는 데 주력해 왔었습니다. 민선 6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첫 해인 올해 우리 시는 일자리, 도시안전, 그리고 도시재생의
3대 핵심 정책을 비롯해서 복지와 문화 그리고 환경, 교통 같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일하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성공, 부산의 융성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장 그리고 공무원 조직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동참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들 힘이 모자랄 때는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부산에서 신년 특집 그 첫 번째 순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시장님 역시 건강하시고 또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